A조 경영용사의 제입니다. 오늘은 무언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결과는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계속 실패만 반복할 때, 진이 빠져서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채널에서 실패, 꾸준함,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성공으로 가는 게 반드시 등장하는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앞으로도 종종 공유할 예정입니다. 먼저 왜 꾸준히 해야 하는지, 또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조언입니다. 어렸을 땐 쟤보다 부자가 돼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거 없다. 누구와의 경쟁, 돈 액수, 순위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히 좋은 일이 생겨도,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그 다음날엔 다시 돌아와 일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 실패는 과정이자 선, 성공은 결과이자 점이다. 긴 선 위에 점이 중간중간 나오는 것. 어제의 성공에 취해 있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니 다시 선 위로 돌아와야 한다. 천재를 만나면 보내주자. 천재들과 절대로 정면 승부하지 말자. 천재를 만나면 먼저 보내주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면 상처 입을 필요가 없다.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이지 단거리 승부가 아니다. 천재를 먼저 보내놓고 10년이든 20년이든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꾸준히 걷다 보면 어느 날 멈춰버린 그 천재를 추월해서 지나가는 자신을 보게 된다. 만약 좋은 글을 쓰고 싶다면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메모를 하면 된다. 가장 정직하게 내면 세계를 파고 들어가는 설득력과 온갖 상상의 아이디어와 줄거리를 갖게 된다. 해지기 전에 딱 한 걸음만 더 걷다 보면 어느 날 내 자신이 바라던 모습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정상이든 상중턱이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바라던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정오까지 글을 쓰고 오후에는 0.5마일 수영을 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바에서 술을 마셨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아침 5시에 10km 러닝 후 매일 아침 하루 원고지 20매를 쓰는 것으로 일정하게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창조적인 위인들의 하루하루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모든 것은 오늘 하루에서 시작된다.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은 추상적이고 먼 여정이지만 하루를 제대로 보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다 하루가 흔들리면 내일 다시 하면 된다. 내일이 흔들리지 않으면 삶은 장기 최적을 향해 서서히 수렴할 것이다. 뉴욕 필하모닉을 25세부터 지휘한 마에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난 평생 결정적 순간을 카메라로 포착하길 바랐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일상에서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작고 사소한 사건들이 쌓여 결정적 순간에 단서가 된다. 라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큰 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건이, 그리고 같은 원인으로 발생할 뻔한 300번의 사고가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작고 사소한 300번의 순간이 큰 사고와 사건, 결정적 순간의 단서가 된다는 것이다. 그 작고 사소한 300번의 순간이 무엇으로 채워지냐에 따라 결정적 순간 한 방이 행운이냐 불운이냐를 결정한다. 지혜는 우리가 원하거나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현재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지금 순간에 가장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용기는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이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않고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실 살다 보면 정말 부자나 천재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회의감이나 열등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죠. 특히 열심히 살수록 더 크게 느낍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딱히 주변에 부자나 천재들이 생기지도 않고, 생긴다 해도 어차피 열심히 안 했기에 박탈감이 느껴지지도 않죠. 나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나와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거나, 비슷한 또래인데도 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사람들 보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아무래도 난 어차피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럴 땐 진짜 그만두고 싶어지죠. 그런데 만약 이때 포기한다면 뭔가 편해질까요? 물론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그저 나름대로 하던 걸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아도 현재에 머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행동 가이드라인입니다. 장기적으로 방향이 맞다면 단기적인 결과는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눈앞의 자극에 흔들리지 말자. 눈앞의 변화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자. 장기적인 방향이 맞는지 계속 점검하고 그 방향에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는 과정을 즐기자. 어차피 겪어야 하는 과정들이라면 더 큰 배움의 시간들이 될 거니까. 매의 사냥 성공률은 80% 내외로 포식자 최상위 성공률을 자랑하는 치타의 40%, 사자나 호랑이의 20%를 압도한다. 매는 상공에서 먹이를 발견하면 직선으로 돌진하지 않는다. 직선으로 비행하면 시속 168km여서 다른 동물들이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면 사냥에 실패할 수 있는 반면 수직 하강에서 운동 에너지를 축적하고 수평 비행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면 시속 320km로 날아가기 때문에 대상은 매의 접근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같은 원리로 개울을 건널 때 제자리 점프로는 뛸 수 없는 거리도 달려와서 점프하면 운동 에너지가 축적되어 건널 수 있다. 장기적이고 명확한 목표에 다가가는 데 필요한 수단, 이 과정에서의 단기적 희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축적이 부족할 경우 발산을 하기도 전에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하나로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는 세계 곳곳의 경쟁자와 만나고 있고 현대사회의 열린 세상에서 내적 축적을 개인이 꾸준히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봄이 되기도 전에 급히 깨어나는 개구리는 추위를 온몸으로 맞는다. 나비로의 변신을 거부하는 살찐 애벌레는 새들의 먹이가 된다. 지금은 축적할 시기인가 발산할 시기인가. 스트레스와 챌린지가 나를 성장시키지만 내 캐파에 너무 벗어난 일은 앞으로 정중히 거절하는 법도 배워야겠다. 할 줄 몰라도 배워서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여러 곳에서 발현되다 보면 집중을 잃고 내 손안에 든 공들을 모두 떨어뜨리고 커리어도 인생도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더 멀리 가려면 지금 있는 것들에 충실하자.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어쨌든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를 희생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지속하려면 지금 좋은 것을 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임하다 보면 오히려 현재를 희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몇 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몇 년을 희생시키기도 하죠. 이러다가 번아웃이 오고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것을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완전히 접어버리게 됩니다. 또 이런 큰 위험과 보상이 있는 일을 하다 보니 현재 장기적인 관점으로 하고 있는 일이 지루하고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조금만 차분히 그리고 깊게 생각해봐도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현재 충실한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마인드 컨트롤 방법입니다. 소금 한 줌을 물컵에 넣으면 그 물은 마시지 못한다. 하지만 강물에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마음속 불안과 늘 마주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속도, 시장 경제의 경쟁, 흘러가는 시간과 시시각각 다가오는 사건과 사고는 누구나 불안감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감의 크기에 주목하지 못하고 휘둘리곤 한다.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불안감을 담는 그릇이 컵인가 강물인가 하는 것이다. 그 그릇의 이름은 바로 마음이다. 간밤에 목이 타서 마신 해골물을 달게 느꼈던 것도, 아침에 그 사실을 깨닫고 구역질을 하는 것도 모두 생각이 만든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원효대사는 스스로의 생각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 줌 소금 같은 스스로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자신이 되자 해방된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스스로의 모습을 분리하게 되면 마음의 평화는 다가온다. 내 마음의 크기가 물컵 하나의 크기라면 작은 불안감도 나를 순식간에 잠식할 수 있다. 마음도 근육과 어학 실력처럼 꾸준한 노력을 통해 강하고 크게 만들 수 있다. 자기 객관화를 습관화하면 메타인지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다. 마음속 평화는 삶에서 큰 선물이다. 우리는 그 선물을 무작정 바라기 전에 그런 선물이 들어올 충분한 크기의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차이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적정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내공이다.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고 흥분해도 한 호흡 길게 가고 불안해도 배에 힘 꽉 주는 것이다. 정말 진부한 말일 수도 있지만 뭐든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이 간사한 덕분이죠. 지금 입에 있는 침을 손에 뱉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다시 먹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방금까지 입에 있던 건데 먹기 꺼려집니다. 참 간사하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큰일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뭐 나름대로 도전하고 깨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멘탈 관리와 체력 관리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도 차이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